팟! 북한아! 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동백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 네. 돌아온 동백.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동백이 이발했지? 네, 어제 했어요. 아, 어쩐지 훨씬 깔끔하고 좋네요. 오늘 좀 약간 커플룩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러네, 체크무늬. 우연치 않게 네. 약간 어두운 색깔의 체크무늬로. 선배님도 넥타이 깔맞춤. 빼셨네요. 아, 깜빡했네. 다시 차고 와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뭐지? 이게 있어요. 새로운 제품. 무기. 이거 뒤집어야 돼. 아, 맞아. 15분짜리. 이 이유가 뭔가요? 방송을 너무 길게 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요? 민원이. 지난번 방송이 30분을 넘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의가 막 들어와가지고 30분을 넘기지 않겠다는 결의를. 네, 좋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15분 딱짜리 모래시계예요. 15분. 그럼 많이 넘기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걸로 할까요? 그냥 무조건 끝내는 걸로. 바로 그냥. 무시무시한 모래시계 방송. 네, 좋습니다. 오늘은 뭘 하나요, 선배님? 네, 요즘 환절기라서 날씨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맞아요. 맞아. 오늘 엄청 쌌어요. 우리 다 반팔 입다가 갑자기 긴팔로 맞아요. 긴팔 네네네. 입고. 어제 저녁에 진짜 여의도에 갔었는데 너무 경치도 좋고 야경도 좋은데 너무 추워가지고 한강공원이 아무튼 되게 환절기입니다 요즘.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가방에 긴팔 이 가디건을 하나 가지고 다녀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저도. 바로바로 딱 꺼내 입을게. 근데 아무튼 환절기라서 감기 많이 걸리더라고요 요즘. 네, 만약에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이걸 이제 알아보자는 겁니다. 좋아요. 쉽게 말해서 북한의 병원, 네.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 네, 시작부터. 시작부터. 자, 북한이 전반적 무상 치료제란 말이에요. 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죠? 네. 놀래는 척하지 마시고. 리액션이 또 과했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일까? 언제부터 전반적 무상 치료제가 시행됐을까가 퀴즈입니다. 자, 네. 객관식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1번 1946년, 2번 1952년, 3번 1960년, 4번 1974년, 5번 1988년.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야, 짜잔. 저는 66년. 저는 88년. 66년. 네. 3번. 3번. 아, 88년이면은 올림픽. 예, 그거 보고. 서울 올림픽. 네. 그거 보고. 서울 올림픽에 자극을 받아서 예. 전반적 무상 치료제를 시작했다. 백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정답이 있나요, 이 중에? 네, 있습니다. 내 거 같아. 아니, 맞습니다. 60년입니다. 그렇게 빠른가요? 찍었는데. 왜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그때가 이제 할 만한 때가 된 거죠. 아. 근데 사실은 이제 1946년부터 무상 치료제가 되긴 했는데 이게 전반적 무상 치료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무상 치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노동자에게만 무상 치료를 해주다가 그게 이제 확대가 돼서 뭐 이제 뭐 대학생도 무상 치료가 되고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였어요. 범위가. 아, 진짜요? 예, 그러다가 1960년에 전반적 무상 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남녀노소 직업군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다 무상 치료를 해준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노동자만 맨 처음 하게 되면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농민도 같이. 성인 이상.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946년이면 북한이 사회주의를 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해주겠다. 대신에 뭐 자영업자라든지 그때도 이제 그 소규모의 지주들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돈 내고 치료받아라 이거였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 차별 대우?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1960년부터는 전반적 모든 주민에게 그다음 무상 치료라는 건 뭐냐면 네. 치료비, 뭐 수술비, 약값, 그다음에 입원을 하게 되면 식사비, 그다음에 요양소 가가지고 요양 치료하는 거, 치료비, 예방 접종비. 그다음에 기구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정기구, 물리치료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그다음에 치과 같은 경우 보철 이런 것들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는 게 무상 치료의 내용입니다. 우와, 그럼 임플란트 이런 것도 다 되겠네요? 그렇죠. 북에서도 임플란트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케일링. 스케일링 그런 건 하겠죠? 네. 그것도 해야 돼가지고 좋아, 스케일링은. 스케일링 맞아. 요즘 우리나라도 그 1년에 2번인가가 네, 맞아요. 의료보험 적용이 한 번, 되더라고요. 한 한 번인가요? 네네네. 그렇게 있군요. 네. 네. 그러면 이 무상 치료를 하려면 사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이 돈, 들겠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냐? 일단은 북한에서는 이제 일반 노동자들은 세금이 없어요. 네. 대신에 기업소들은 세금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국가 납부금이라고 해서 명칭은 뭐 납부금인데 사실상 이게 세금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네. 기업소들에서 이제 벌어들인 돈의 얼마를 이제 정부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월급에서 사회주의 시책금이라고 해서 또 공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로 치면 보험금 같은 거죠. 건강보험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거죠. 이걸 가져가서 이걸 가지고 무상치료 재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약간 무상치료 하게 되면은 좀 사소하게 막 좀 약간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서 영양제 달라고 하거나 이럴 때는 막 주나요 그냥? 막 비타민 뭐 아니면 눈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눈을 좀 키워달라. 아, 뭐 이런 성형수술. 식으로. 네네네네. 왠지 성형수술도 무상치료니까. 네. 근데 이게 치료라고 볼 수 있나? 눈이 작아서 뭐 생명에 지장이 있다거나. 아 생명이 지장 있는 수준에서 무상치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린 것 같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감기 걸린 것 같으면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냥 뭐 그냥 버티고. 그쵸. 저는 네. 약간 버티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도 레몬 그래요. 레몬차 한 잔으로 그냥 끝내고 고춧가루에 뭐 소주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이제 병원도 자기 마음대로 가고 그러는데 사실 무상 치료를 도입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반론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낭비가 심할 수 있다. 개나 소나 그냥 좀만 아픈 것 같으면 무조건 병원 가가지고 약 달라고 해버리고 네. 막 또 막 우기고 막 나 몸이 좀 요즘 기력이 세한데 보양되나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사실 무상치료제를 도입할 때는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죠. 네네. 북한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네. 첫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요? 그러니까 북한은 무조건 사상 우선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상 교양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약 받아가면 국가 재정에 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단도리를 좀 시키는 거군요. 네, 미리.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아무 병원이나 가가지고 내 몸이 아프다. 그럼 아무 병원이나 가서 약 주세요. 이렇게 안 돼요. 북한에서는 네네네네. 어떻게 되냐면 단계별로 의료 기관이 따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음. 가장 먼저 아플 때는 1차 의료 기관을 갑니다. 어. 1차 의료 기관이 뭐 진료소나 리인민병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심지에서는 이제 진료소가 되는 거고 농촌에서는 리인민병원이 있겠죠. 우리로 치면은 보건소 같은 거예요. 보건소. 보건소 같은 데가 여기가 1차 의료기관이어서 보통은 여기서 이제 치료가 일정 정도 다 되고 근데 예를 들어 단순 감기가 아니야 뭐 좀 더 중병이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네. 이러면 이제 2차 의료기관으로 가요. 2차 의료기관은 이제 시 군 단위의 인민병원이 있어요. 여기로 가고 여기서도 아니다 이건 진짜 좀 심각한 거다라고 하면 이제 3차 4차 의료기관인데 이건 중앙에 이제 평양에 있는 병원이나 큰 아니면 병원이군요. 예, 큰 병원 아니면 도에 있는 병원, 도 단위에 하나씩 있는 병원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대학병원 네네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아. 예, 이런 데를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아픈데 좀 좋은 치료 받고 싶어서 그냥 뭐 중앙에 있는 좋은 의료기관 가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1차 의료기관 가서 거기서 이 사람은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이제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대학병원 같은 데 가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급에서 맞아요. 네. 진단서 같은 거 좀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거군요. 네. 아. 자, 그래서 참고로 북한에 그럼 이런 진료소나 병원이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2008년에 집계가 된 건데 네. 진료소가 6,263개가 있고 리인민병원이 974개가 있대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 7,000개 정도 되는 거죠. 1차 의료기관이? 네, 1차 의료기관 7,000개. 와 진짜 많다.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 많아 거야? 보이죠. 네. 우리나라에 보건소가 몇 개냐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좀 구분은 좀 돼 있어요. 네. 규모에 따라서. 네. 이게 2004년 통계로 3,497개가 있더라고요. 2014년 통계로요? 네, 2014년 통계로. 엄청 많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2배 이상이죠. 근데 보건소 별로 없잖아요, 뭐 주변에. 그러니까 난 보건소도 많이 못 봤어. 광진구 그러니까. 보건소 구별로 있는데. 구별로 하나 정도 있고 네, 네, 이제 네. 아닌 것 좀 같은데, 구가 크면 1,000개? 보건 분소 같은 게 이제 동에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훨씬 많은 거죠 우리나라보다 그렇죠. 1차 두 배. 진료비는. 근데 2차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시 군단위 이민병원은 601개가 있고 3, 4차 의료기관 중앙과 도 병원은 133개가 있어요. 확 줄어드네요. 예, 확 근데 이것도 줄어들죠. 많은 거죠. 예. 전체 다 합치면 7,971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 병원이 81,696개가 있어요. 그죠, 뭐 어디 가나 다 있으니까. 그치 병원에서 개인 병원 다 이런 거, 있어. 예. 돈이 되니까. 시장이 한 3-4개씩 있잖아.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 81,696개의 병원 중에서 개인 병원이 93%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개인 병원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로 따져보면 북한이 훨씬 많은데 네. 병원 전체로 따져보면 한국이 훨씬 많은. 10배 이상 많아. 예. 그리고 그건 대부분 이제 개인 병원들이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북한에는 주치 제도가 있어서 모든 주민들이 자기를 담당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자기를 맞으면- 담당하는? 네. 퀴즈예요? 예. OX 퀴즈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치 제도가 있느냐?
약간 한국 같은 경우는 주치의 제도가 되게 부자들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렇죠. 기업 회장들 막 이런 사람들만 본인 주치 막 이러는데 저는 북한 건강 관리사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요? 네, 자, 체크하고 막 정답은 정수기 네, 검사. OX. 네. 정답은 근데 이거 개인별로 다 있는 거야. 동백이 네. 너만의 주치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명이 저도 보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 그렇죠. 의사 한 명이 여러 명을 네. 보겠죠. 아, 이따 설마 아. 인구의 절반이 의사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X가 있습니다. 자, 뭐야? 주치의가 있느냐 없느냐. 정답은 O입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사. 오, 그럼 개별 차트도 다 있고. 그렇죠. 있겠죠. 오. 그럼 뭐 집계할 때도 편하겠다. 한 명씩 그러네, 다 그러네. 달려있으면. 오. 그래서 이게 의사 한 명이 대략 네. 도시에서는 200~300명 정도의 주민들을 관할을 해요. 의사 한 명당. 의사 한 명이요? 네. 많다 근데 한 명당.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관리도 하고 진료도 하고 예. 바쁘겠네. 엄청 피로감이 세겠는데요, 그 그러니까요. 의사들? 쉽진 않죠. 아. 농촌 같은 경우는 좀 흩어져 있잖아요. 네네네네. 500명. 의사 한 명이 500명을 담당합니다. 와우. 근데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사실 이제 의사 숫자가 전체 인구의 한 300명당 한 명꼴로 의사가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이 왜 주치의 제도를 마련했냐면 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예방의학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병 나면 이 사람은 내 담당이니까 이 사람 병 났을 때 내가 치료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 담당이니까 이 사람 병 안 나게 해야지 이 개념인 거예요. 들어본 것 같아. 네. 어. 그래서 원래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예방의학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이 사회주의 의학의 이제 장점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병원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람이 아플수록 병원은 좋죠. 기분이 그렇죠. 좋죠. 어. 근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무상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사람이 아프면 국가 재정이 이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력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아예 병에 안 걸리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방의학을 하려면 예방의학이라는 게 일단 뭐 예방접종 꼼꼼히 하고 그다음에 뭐 위생 관리 이런 거 많이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사람들의 위생 관념이에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전에 씻고 자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교육이 잘 돼야 사람들이 병이 잘 안 걸리고 튼튼한 체력, 뭐 운동도 계속 시켜야 되고 이거를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가지고 동네 주민들 이렇게 1년에 보통 최소 한 번에서 서너 번 정도 모든 주민들이 의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쁘겠다. 바쁘죠. 그러니까 진짜 바쁘겠다. 예를 들어 이제 오전에는 이제 진료소에 앉아서 진료 보고 오후에는 왕진을 돌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검진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열나진 않느냐, 뭐 요즘 무슨 병이 유행인데 뭐 안 걸렸는지, 그다음에 뭐 청소는 잘 하고 사는지, 뭐 물은 잘 끓여 먹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방 접종 기간이니까 와서 주사 맞아라. 심지어 주사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면은 집 앞에까지 잠복 근무하고 있다가 잠복 근무하고 있다 빵 잡아가지고 주사 빵. 이 얘기를 그 김연희 씨 있잖아요. 네네네네. 평양 주민. 김연희 씨가 자기가 한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주사 맞기 싫어가지고 계속 피해 다녔는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집 앞에 의사가 지키고 있었더래요. 와.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방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거. 아니 그러면 약간 치료 중심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런 쪽은 좀 떨어지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발전을 했겠죠. 의학 자체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무슨 좀 큰 병 걸리면 외국 나가서 수술 받고 중국 가서 수술 받고 오는 이런 거 좀 들었는데 그런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로 그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이후로 약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약이라는 게 대부분 외국의 원료 이런 거 가지고 화학 물질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경제 봉쇄라든지 아니면 달러가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이 약을 수입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양약이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뭐 아주 귀한 약을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국내에서 치료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치료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의료 체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양의와 한의가 혼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의학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걸 고려의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안에 고려의학을 하는 한의학자가 한 명 있고 양의를 하는 의사가 한 명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협업을 하는 거예요. 와 짱이다. 우리는 맨날 서로 욕하잖아요.
그래서 병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오면 한의는 한의대로 진단을 하고 이 사람 의사는 의사대로 진단해서 둘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병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치료를 하자. 뭐 이런 와. 식으로. 처방도 그래서 양약과 한약이 이렇게 동시에 처방되고 어느 게 더 좋은지 뭐 이런 것들 하게. 그래서 서로 여기서는 좀 싸움이 없죠. 그쵸. 재밌네요. 재밌는 네. 조합이네요. 이게 이제 신기하다. 중국도 사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마지막 퀴즈. 네. 북한에서는 민간요법을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벌써였을 때 된장. 네, O, X. 왜냐면 단식 같은 것도 약간 민간요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네. 단식 막 체했으면 일단 먹지 않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 그거 이게 어떻게 있기 때문에 금지해요? 민간요법 금지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둘 다 맞췄습니다. 금지할 수가 없죠 이거. 네. 그래서 민간요법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장려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과학적 그래서 근거가 없는데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 근거가 보통 이제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민간요법 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민간요법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간요법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과학적으로 검증된 민간요법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고려의학에 적극 반영을 하고 책도 내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약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그랬잖아요. 고단행군 이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에서 이게 막 발전을 했어요. 실제로. 그 이전부터 뭐 얘기는 되고 있었는데 크게 발전 안 하다가 이때 확 발전해서 이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고려의학 같은 경우 약 자체가 산에 들에 막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약을 구하기가 쉬워지니까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북한의 이제 의학의 좀 특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래시계가 다 떨어진 관계로 오늘 방송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뭐 일찍 소감 한마디 끝났네요. 들어보고 끝내야죠 그래도. 네네네. 효과적인 데는 좀 많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예방의학이나 약과 한의학을 같이 하는 거, 양의와 한의를 이런 게 되게 신기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저는 되게 부럽고요. 일단 무상치료제가 저희 나라는 무상치료제는 됐고 그냥 무상 등록금이라도 마련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등록금 얘기로. 예,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